대장동 이야기인데 대장동 이야기는 사실 그 이재명 지사가 본인 스스로 이제 치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리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박영수 특검의 딸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뭐 반값에 받았다는 의혹 이외에 지금 이 내용은 2019년, 2021년 화천대유를 다니면서 11억 원이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이 과연 대여냐, 대출이냐, 아니면 혹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돈이냐 이 부분입니다. 박 전 특검 측에서는 화천대유 직원인 딸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좀 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언론인으로 20여 년 살면서 언론인들 사이에서 이제 언론이 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꼭 필요할 때 회사가 보증을 서고 그리고 금융보증이라는 공적 그 단체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리는데 연봉이 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만큼 대출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무려 11억 원이 대출이라고 본다면 대출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일단 이게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특혜고요. 예. 그리고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이제 뭐 앵커님께서도 직장 생활 오래 하셨을 거고 빌려도 왔는데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로펌 작은 로펌이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예. 제가 저희 로펌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회사에 돈이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가면 아마 바로 세무조사나 문제가 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뭐 대부분의 월급 받고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 예. 이어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11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참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뭐 대여든 대출이든 빌려든 뭐 어떤 얘기를 갖다 붙여도 뭐 좀 특혜라고는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게 빌렸다는 거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뭐 절박하게 빌려야 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었고. 또 이게 빌리면 그에 대한 게 이자 있잖아요. 이자를 이렇게 꼬박꼬박 지급한 것도 아니고 원래 원리금이라고 해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그냥 내게 돼 있죠. 그 통상적으로. 몇 년 뒤에 약속은 돼 있지만 예. 저는 그거는 오히려 이게 그 뇌물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고요. 예.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딸이 있잖아요. 네. 딸이 이게 그 연봉 받고 이게 근무하면 성과급이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성과급이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여직원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요걸 이게 분양받으면 그 차액이 또 한 8, 9억 돼요. 예. 지금 이게 6, 7억에 분양받은 게 한 10억 시가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 돈이 한 차액이 또 8, 9억 돼요. 그다음에 이 11억 있잖아요. 요걸 이게 받으면 다 합쳐보면 이게 한 20몇 억이 되거든요. 이건 뭐 뇌물 중에서 그러면 이게 엄청난 곽상도 금액 아니에요? 의원이요. 네. 50억 중에 그 세금 떼면 한 20몇 억 돼요. 세금 떼면. 결국에 세금도 전략되잖아요. 빌린 거니까. 예. 따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한 20몇 억의 혜택을 주려고 그게 50억 클럽이에요. 왜? 50억을 그냥 주면 세금이 20몇 억이니까 예.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저는 이게 이런 의도지. 아니 박영수 변호사가 이게 돈이 없습니까? 딸이 돈 필요하면 이게 본인이 빌려주든지 그렇잖아요. 그 로펌의 대표입니다. 그 제가 재산의 신고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또 초창기에 그 5억 있잖아요. 네. 박영수 특검이 5억을 설립할 때 넣은 게 있습니다. 예. 이걸 이게 박영수 특검은 뭐 친척이 있잖아요. 예. 친척이 뭐 사정상 자기를 경유했다지만 오히려 이게 그 박영수 특검 이름을 경유하는 게 더 이례적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앞부분에 정황하고 다 이게 종합해 보면 뭔가 이게 그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은 게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측에서는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흐름이나 뭐 명확한 이제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을 텐데 속도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의지가 없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둘 다로 저는 봅니다. 예. 둘 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김태훈 그 팀장 있잖아요. 예. 이분이 그 4차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추미애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추미애 라인으로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권력의 눈치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그 왜 정진상하고 이재명, 유동규 이분들이 황무성 사장 쫓아내 그 있잖아요. 찍어내기. 예. 이런 거는 이게 공소시효가 이제 지나버렸는데 이런 거는 이게 그냥 한 번 정도 소환하고 거의 무혐의로 다 처리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도 이게 그 뭐 수사 능력을 떠나서
너무 이게 그 좀 의지가 빈약한 게 아니었나. 지금 이게 그 멤버를 보면 상당히 그 또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성과물을 보십시오. 이제 물론 곽상도 의원이 구속은 됐지만 예. 그러나 이게 그 외에는 성과가 없잖아요. 예. 지금 이게 수사 기간은 오래 지났잖아요. 저는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화천대유의 이제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금 뭐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결국에는 이제 한 명, 두 명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녹취록도 공개가 됐죠. 예, 내용 뭐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만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정영학 회계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나는 그 사람하고 욕도 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남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어깨 힘주고 좀 과장된 서슬퍼런 그 검찰총장인 윤석열하고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맞상대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취지의 과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곽상도 의원이 결국에는 이제 보강 수사 통해서 구속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일각의 시각을 불식시키면서 전격 구속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와의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장이 아닌 금전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50억 클럽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허풍이다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치부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게 그 관련 사건을 변호하다 보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저는 김만배 씨가 이게 완전하게 뭐 허풍쟁이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실제 이제 그 최윤결 의장도 지금 구속이 됐고요. 40억 약속으로. 그리고 이제 나무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본인 박영수 스스로가 이제 몇백억을 갖고 있는데 굳이 저런 허풍을 주지 않고 떨 이유도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윤석열을 바로 이렇게 죽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허풍, 허장성세라고 보는 꽤 거예요. 아깝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 후보를 죽일 카드가 있다면 예. 지금까지 안 꺼냈을까요? 본인이 중요할 때 그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예. 딜을 할 거 아닙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그 지금까지 이게 카드를 안 꺼내놨고 있거든요. 예. 본인이 구속되도록. 따라서 이게 카드가 과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드러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하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은 김만배 씨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김만배 씨가 늦게 합류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영학이나 남욱 변호사가 하던 걸 예. 도중에 그 2012년 지나서 합류했거든요. 예. 따라서 부산저축은행은 카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결국 남는 게 아버지 집 사준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저 민주당의 우상호 있는 민주당에서는 뭐 곽상도는 아들이 받고 박영수는 딸이 받고 윤석열은 아버지가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게 윤석열 아버지가 19억을 그냥 받았습니까? 뭐 시가보다 낮게 본인이 사는 집을 했다는 주고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사는 집을 주고 예. 매매 대금 받은 거지 19억을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이게 공짜로 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그 윤석열 아버지는 20억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깎아서 딜해가지고 이게 19억으로 샀고요. 그 당시에 김만배 누나가 다른 데도 이게 부동산을 몇 개 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도. 네.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집을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위에 그 시세는 뭐 시세보다 약간 비싼지 싼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을 뇌물 주면서 금액을 깎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는 이걸 단순하게 그 카드로 일반 이게 곽상도나 50억 클럽하고 예.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 뭐 뇌물성의 소위 말하는 이제 다운 계약서를 쓰고 사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 개인적인 의견이 이제 궁금해서 알고는 있었겠죠 사면서 누구의 집이라는 것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저쪽에서 예. 김만배 누나 측에서 예. 김만배 누나 측에서는 알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게 그 파는 사람 있잖아요. 예. 윤석열의 아버지는 저는 김만배 누나가 어떤지 우리가 집할 때 그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윤석열 아버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서로가 안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결국에 뇌물이 되려면요. 예. 다운 계약서라든지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뒤로 돈을 더 준 게 있다면 네. 그게 큰 문제 한 방에 윤석열 후보 한 방에 갑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19억을 정당하게 다 주고 따로 뒷돈 준 게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가 이제 선거 이제 29일 남았고 본인이 구속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후보를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 카드를 과연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언젠가 제시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이것을 밝혀낼 가능성은 있을까요? 과연? 사실은 이게 지금 네. 이 녹취록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문제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나온 과정이 지난 1월 21일 날 이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법원이 아니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인데 네. 아직까지 이거를 상대 피고인한테 등사해주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 아니냐. 네, 네. 이건 잘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까지 근데 검찰이 이거를 증거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공개한 다음에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무죄되고 있는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이런 발언들이 처음부터 검찰이 이게 문제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었으면 이게 정말 블러핑인지 아니면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이제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대한 수사나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법정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기일이 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제 아까 지금 문제됐던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검찰 인물이고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검찰 출신 인물들인데 검찰 출신 인물들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그냥 묻혀질 위험이 있어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앞서 이제 김혜경 씨의 의혹과 좀 비슷한 차원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29일 이제 대선이 남은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 30일 시점에 여론조사가 이전 6번의 대선에서는 5번이 일단 그 여론조사 1등했던 사람들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제 차기 대통령도 어쨌든 5년 대통령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수사 역시 대선 이후로 지지부진 뭉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 똑같은데요, 앞에 얘기한. 네. 결국 근데 그게 문제예요. 서초동과 여의도는 거리가 멀수록 좋습니다. 예. 이 말은 검찰이 왜 정치 눈치를 봅니까? 예. 검찰은 근데 법과 증거 원칙에 따라 그냥 자기 맡은 바 직무를 다 하면 되거든요. 예. 지금처럼 계속 눈치 보다 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들도 많거든요. 예. 오래되다 보면. 예. 따라서는 검찰이 지금이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수사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